2020 헌마 264, 681, 청구인 108인. 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 예. 네, 대리인께서 김태훈 변호사님하고 예. 네, 나오셨군요. 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의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및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의 사법권 독립 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문영배, 이미선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정되기 전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이라 합니다. 전체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하 수사처라 합니다. 설치와 직무 범위,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 등을 정한 구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수사처장과 차장의 자격 및 임명 절차, 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등을 정한 공수처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과 정원,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등을 정한 구공수처법 제8조 제1항, 공수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수사처 검사의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 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사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제9조 제6항과 제45조,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24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그중 구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합니다. 이하에서는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과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처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수사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가 문제됩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항은 수사처의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토대로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처가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처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및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처는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수사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 질서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사항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지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수사처는 설치 단계에서 공수처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의회는 법률의 개표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 등이 있고 법원은 수사처의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 위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각각 수사처를 통제할 수 있으며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 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 등이 하나여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처의 수사 대상에는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되나 이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수사처의 수사 등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라는 수사처의 설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처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나 내용, 방법 등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 같으므로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등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른바 부실, 축소 수사 또는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한정됨을 전제로 수사처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하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영장 신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 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수사처 검사가 위와 같은 법적 지위와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른 수사기관인 수사처 수사관을 지휘 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혜의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현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이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구체화, 현실화된 이후에는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 그 전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권력 분립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어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과 관련될 경우에만 본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과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아닌 비고위 공직자의 차별은 현재 단순한 구분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법적 차별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차의 출범 후 기존 형사소송 절차와 어떠한 운용상의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도 현재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강제 수사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의 제한은 개별적인 수사 절차상 여러 유형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수사 절차상 강제 처분을 받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침해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평등권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 사유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사유의 발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사처는 청구인들이 마땅히 저지르지 않아야 할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하였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 전개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그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청구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표적 수사 등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각자가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되거나 인지됨으로써 수사가 개시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틀림없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수사처의 수사로 구체화,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본권 영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권리구제를 기대해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 절차와 방법, 법적으로 예정된 불복수단 등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언제나 적시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간다면 수사처의 업무 수행상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과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 정당화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바 없이 단지 헌법 원칙 또는 이와 관련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마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않는 민중소송과 같이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절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함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에 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 범죄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역시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우선 법정 의견과 달리 수사처장의 일방적 이첩 요청 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현재성 등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이 인정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정당 국가의 발달에 따른 입법권과 행정권의 통합 현상 및 행정국가 현상,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현상 등으로 인하여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고전적 권력 분립의 원칙 못지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인 분산과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칙이 중요한 헌법상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정 권력의 일방적인 우위를 배제하고 각 권력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이 추구하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과 기능의 분할뿐 아니라 그 비중에 있어서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우위를 가지거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기관에 귀속된 기능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가 도출됩니다. 행정의 역할과 기능 증대에 따른 행정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이 등장하고 있고, 법률로서 그러한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독립행정기관을 창설하는 입법도 앞서 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이 준수해야 할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4항의 의미상 적어도 행정권의 핵심 영역이나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정 업무는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각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독립행정기관에게 행정권의 핵심 영역 또는 전통적인 행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됩니다. 둘째, 독립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는 행정부 내의 다른 국가기관과 상호 협력적 견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독립행정기관 설치 법률이 해당 독립행정기관에게 일방적 우위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침해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셋째, 독립행정기관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독립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사처가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통일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온적 행정행위로 전통적인 행정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공수처법은 검사에게 기속되어 있던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는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미 수사가 공정하게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예의 없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 이첩 요청 권한으로 인하여 수사처는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검사가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도 일방적으로 수사처로 이첩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며, 수사처로 이첩되는 사건 피의자 등의 출석 편의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등의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사처는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면서도 수사처장 임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4명이나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여 수사처장 선출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보, 연임 등에 대하여도 국회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4명이나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 또는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수사처 검사의 임용 등 인사 역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신분 보장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 수사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사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차관급인 수사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을 뿐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없으며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외에는 수사처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합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헌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수사처로 이첩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향후 제정될 수사처 규칙으로 이릉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첩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처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만 편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수사처로 사건이 이첩될 때 피의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등은 이첩 자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며 주소 등이 수사처 소재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게 되거나 입증 자료 제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더욱이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따라 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특히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이첩에 따른 구속기간 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그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구공수처법 제2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의 사법권 독립침해 및 평등권 침해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사가 포함되고 공수처법상 내사의 시기,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내사는 전적으로 수사처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판사 및 검사가 약 5천 명에 이르고 판사와 검사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매년 3천여 건에 이르며 수사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처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하여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며 나아가 재판 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처는 일반 범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가지고 법관 등 매우 한정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만 공소권을 행사하며 공수처법에는 수사의 단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및 판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관이 부당한 내사의 대상이 될 우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수사처가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자신과 가족이 내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당해 재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외관이 형성될 수 있고, 수사처가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이라는 사실 자체가 담당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로써 해당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은 훼손됩니다. 따라서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여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청구인들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합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은 법정 의견이 지적하듯이 단지 사실상의 우려가 아니라 공수처법의 규범적 측면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공소권을 행사하여 비고위공직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위공직자 등 부패 범죄의 비율이 비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비하여, 그리고 판사 및 검사 등의 부패 범죄의 비율이 그 밖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거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권한 행사가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실증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수사처 검사가 검사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에서 우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수사처 수사에 대한 통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법이 수사처로 하여금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차별 취급은 통일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평한 소출을 담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그 밖의 정무직 공무원 등이나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등은 인적, 재정적, 정치적 관계로 말미암아 경찰이나 검찰 등과 이해충돌 상황이 있다고 할 것이나 판사 등은 그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판사 등을 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이 퇴직 공직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 재직 중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가 퇴직하였더라도 그 퇴직 시점이 공수처법이 제정 또는 시행되기 전인지 시행 이후인지에도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수사처의 수사 대상 등이 되는데, 퇴직 시기에 따라 특히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같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모두 수사처의 수사 대상 등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서의 차별 취급, 퇴직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과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차별 취급의 심화 및 범위 확대는 차별 취급을 받은 고위공직자 및 이미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정도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 취급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 의견에 대한 부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지만 설령 적법하여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위 조항은 권력분리 원칙 내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구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충 의견을 밝힙니다.
먼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행정기관 사이의 직무 범위 조정이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복 수사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수사처를 설치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수사사무의 배분에 관한 입법 형성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고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이첩 요청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처 검사와 수사처 수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직무 권한을 행사하므로 피의자가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의 밀행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수사처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 대상에 판사가 포함된다고 하여 수사처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재판상 독립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면책특권,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판사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두고 신분상 독립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에 관한 반대 의견은 수사처의 수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으로 인하여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해되는 바 이는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공수처법 규정에서 비롯된 규범적인 것이 아닌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